이제 오늘은 라플라시안을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델 연산자, 벡터 미분 연산자인 델 연산자를 스칼라장에 적용하고 벡터장에 적용하는 것들을 공부했죠. 스칼라장에 적용했을 때를 그레디언트라고 했습니다. 벡터장에 적용할 때는 벡터장과 델 연산자를 스칼라 곱해서 적용하는 경우를 다이버전스, 벡터 곱해서 적용하는 경우를 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와 컬을 세 가지 좌표계에서 대표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와 컬이 이용이 되는 다이버전스 정리와 스톡스 정리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리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플라시안을 세 가지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하는가 공부하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은 델 연산자와 델 연산자를 스칼라 곱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 자체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스칼라장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그냥 벡터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벡터장 올 때 우리가 특별히 이 스칼라장 올 때하고 벡터장 올 때하고 라플라시안을 각 좌표계에서 대표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벡터장에 적용할 때는 벡터장에 있는 각 성분의 세 스칼라에 따로따로 라플라시안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라플라시안을 좌표계로 대표하는 거 하기 위해서 라플라시안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 우리 라플라시안 이렇게 보니까 델 스퀘어 이렇게 써 있죠. 델의 제곱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델 연산자가 벡터 연산자니까 델 돛 델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칼라장 한 경우를 봤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이거 다이버전스와 같습니다. 무엇을 다이버전스한 것이냐면 그레디언트 U를 다이버전스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벡터장을 다이버전스 취한 거하고 똑같은데 어떤 벡터장이냐면 스칼라장을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취한 것을 이제 다이버전스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한 것도 각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되는지 알았고 다이버전스도 또 어떻게 대표하는지 알았으니까 이 라플라시안을 각 좌표계에서 대표하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먼저 직각좌표계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는 어떻게 표시됐었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됐죠.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레디언트 U를 구하면 여기다 그냥 U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직각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X성분, Y성분, Z성분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F에 해당하는 게 이 F가 F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그레디언트 U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에 X성분, Y성분, Z성분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Fx 자리에는 파셜 X분의 파셜 U, FY짜리는 파셜 Y분의 파셜 U, FZ짜리는 파셜 Z분의 파셜 U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U를, 이 경우는 이제 벡터가 아니라 그냥 파셜 X를 한 번 더한 거니까 파셜 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U 더하기 파셜 Y 제곱분의 파셜 제곱 U 더하기 파셜 Z 제곱 분의 파셜 제곱 U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걸 이제 알아내는 게 이번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통좌표계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와 똑같이 하면 되겠죠. 원통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됐었습니다. 하나 차이가 뭐였습니까? 요 파이 가운데 있는 거에 로분의 1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U는 여기다 그냥 U만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에 F 로 자리에 벡터장에 로 성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F의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네, 요 그레디언트가 하는 거니까 여기에 F 로에 해당하는 건 요거 파셜 로분의 파셜 U, 그 다음에 F 파이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로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로분의 1 파셜 파이분의 파셜 U, 그 다음에 Z정분은 파셜 Z분의 파셜 U니까 저기
F로 F 파이 F Z자리에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니까 여기 지금 로분의 1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지금 관심사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때 첫 번째 항은 로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저 로를 옮길 수가 없죠. 근데 요거는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로 이렇게 옮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어떤 모양으로 쓰면 되냐면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쓰지만 두 번째 항은 로를 바깥으로 빼서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로는 상수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원통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고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로 제곱분의 1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좌표계에서 될 연산자가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세타 가운데 항은 R분의 1, 그 다음에 파이 햇 성분, 이거는 로분의 1이 들어가는 건데, 로가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았고, 그럼 이것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뭡니까? 여기다 U만 집어넣으면 되죠. U만. 그리고 우리 이 구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는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각 성분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R 성분 이거 할 때 자 여기서부터 FR 성분, F 세타 성분, FZ 파이 성분 이렇게 되니까 요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엔 집어넣을 때 좀 복잡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따져야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 R하고 R 사인 세타분의 1, R 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잔뜩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에서는 요거 파셜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이것도 사인 세타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R분의 1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몽땅 다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쓸 것 같으면 네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아는 이런 모양으로 되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 같은 데서는 구좌도 그 다음에 전자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을 자주 쓰니까 구좌표계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잘 눈여겨보고 외워둬야지 될 게 구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라플라시아는 사실 이제 이 세 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지금 눈에 익숙하게 하고, 사실은 여기에 첫 번째 항만 좀 복잡하죠. 원통좌표계, 구좌표계하고 나머지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거 뭐 그렇게 자꾸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친숙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라플라시안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감사 물리나 또는 이공계 각 학과에서 자기 전공 분야의 식들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반드시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걸로 뭐가 냐면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라플라시안은 0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유명한 방정식입니다. 자,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이 0이 아니라 이게 지금 독립변수의 함수면 여기 종속변수는 U는 없지만 우변이 독립변수만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화송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확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시안 U에다가 뭘 빼준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항을 빼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0이 되죠. 그리고 파동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빼준 겁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건 조금 독특하죠. 여기 라플라시안이 들어가는데 여기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항이 있고 여기에 이제 미분은 포함되지 않지만 종속 변수가 들어있는 이런 항이 있는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우리 자연을 기술하는 방정식들은 자연을 기술하는 법칙들이 전부 다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데 이 미분 방정식에는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꼭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고 그렇게 들어가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이유도 우리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라플라시안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다 마치고 보니까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라플라시안과 연관된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한테나 소개하고 이제 오늘 4강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크로네커 델타 기호가 있는데, 크로네커 델타 기호는 우리가 뭐 할 때 썼습니까? 두 벡터의 스칼라 곱할 때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썼더니 아주 쉽게 표시될 수가 있었죠. 그건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델타 ij 이런 기호였습니다. 그래서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 이런 기호였어요. 근데 여기서 ij는 1, 2, 3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첨자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일 경우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할 때는 그게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렉 델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렉 델타 함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건 첨자로 쓰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ij가 xa가 ij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으면 0이고, 여기서도 그랬죠? 두 개가 같지 않으면 0이고. 근데 같으면 어떠냐? 같으면 여기서는 1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여기서 값을 정하냐면, 이건 이제 적분값으로 정하는데, 크로네커 델타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델타 ij가 있을 때 둘 중에 한 첨자에 대해서 다 더하면 반드시 1이 됐습니다. 자, 그 성질이 요거 뭐가 되냐면, 디렉 델타 x-a에서 x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이제 연속된 걸 더하면 적분이 되죠. 이렇게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가지고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질은 사실은 어디다 이용하냐면, 그냥 이렇게 더해서 1 된다는데 이용하는 것보단 이렇게 fi 델타 ij 하면 여기다가 i에 대해서 다 더할 것 같으면 이건 fj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디렉 델타는 x에 대해 fx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에서 x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fa가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공 과목 할 때 또는 물리에서도 다른 이제 분야 할 때 아주 많이 나오는 디렉 델타 함수를 우리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라플라시안과 연관돼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간단히 보이면, 우리 증명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3강에서 이거 했었죠. 이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델타를 하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한다는 건 여기에 예를 들어서 i2 그런다면 여기 델타 1, 2, 델타 2, 2, 델타 3, 2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근데 보면 두 개가 같지 않으면 다 0이니까 같은 거 뭐 하나 있습니까? 요거 하나 있는데 같은 거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그냥 1 되죠. 다 더하면 1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fi를 곱해가지고 이제 첨자 하나를 다 더하면 fj가 되는 건 아까 한 것처럼 여기도 다 이렇게 써봅니다. 다 여기다 써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써보면 델타 ij가 두 개가 같지 않은 건 다 0이고 같은 건 뭐 하나밖에 안 남아요? 요거밖에 안 남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fa는 첨자가 여기 같은 첨자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 디렉 델타 함수의 그 성질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렉 델타 함수가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 1이 되는 거는 이게 바로 디렉 델타 함수의 성질입니다. 이게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만족하는 걸 아까 무엇과 만족하냐면, 디렉 델타 함수는 x가 a하고 같지 않으면 어때요? 전부 0이었죠. 그리고 x가 a하고 같으면 무한대인데, 무한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값이고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정해진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x에 대해서 다 더했더니 1이 되더라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정의니까 우리 무엇을 한번 증명해 보냐면, fx하고 델타 x-a를 해서 다 적분한 게 fa가 되는 걸 증명해 보겠어요. 그건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을 때 보니까 델타 x-a가 어떻습니까? x가 a가 아닌 곳에서는 전부 0이죠. 그러니까 x가 a가 아닌 것만 빼고는 fx라는 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만 생각해야 됩니까? fa에서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f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적분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델타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1이 되니까 요게 바로 fa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눈으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x-를 이렇게 했다면 델타 x-a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x가 a하고 다를 때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리고 x가 a에서는 폭은 거의 0이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굉장히 높은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fx의 값을 사용할 게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죠. fa밖에는 사용할 데가 없죠. 그래서 그 fa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빼내면, 그러면 요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됩니까? 1이 되니까 fa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1차원 델타 함수였는데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델타 x-a, 이건 1차원 델타 함수라고 한다면 델타 3승 해가지고 여기에 위치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X성분, Y성분, Z성분을 서로 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원 델타 함수 3개 이렇게 곱해놨어요. 델타 X-AX 곱하기 델타 Y-AY, 그 다음에 델타 Z-AZ 하는 것을 3차원 델타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거의 성질이 바로 뭐냐면 요거 다 더했을 때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인 거나 마찬가지로 전 공간에 대해서 3차원 델타 함수를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어떤 함수를 곱한 거,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함수, 위치 벡터에 대한 함수를 곱할 것 같으면 여기에 위치 벡터 A가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이 디렉 델타 함수를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것과 같은 성질을 갖는 거야 되겠죠. 그 성질을 갖는 것으로 바로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R 빼기 R 프라임 분의 1 하는데, R 빼기 R 프라임의 절대값은 뭐냐면 위치 벡터가 R인 곳에서 R 프라임인 곳까지의 거리죠. 그 거리분의 1은 이건 스칼라장이 됩니다. 스칼라 함수죠. 거기에 라플라시안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라플라시안을 취하는 것은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이 델타 함수를 곱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좌변이 디렉 델타 함수가 된다고 하는 건 어때야 되겠습니까? 디렉 델타 함수의 특징은 뭐였어요? R이 이 R'하고 같지 않으면 몽땅 다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거의 값이 어디서나 R이 R'하고 같지 않으면 전부 다 0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R 빼기 R'을 그냥 R이라고 한다면, 그 거리라고 한다면, 이거 스칼라로 표시한다면 R이 0이 아니면 이건 전부 다 0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델타 함수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다 적분하면 1이었죠. 그러니까 이 좌변을 다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파이가 돼야지 요거 돼가지고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 이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R이 0이 아닌 곳에서는 전부 0이라는 걸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을 모든 공간에서 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4파이가 된다는 걸 보일 것 같으면, 그러면 이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델타 함수와 같이 이용이 되겠구나. 델타 함수에다 마이너스 4파이 쓴 거니까 저 좌변을 4파이 분의 1로 나눠서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바로 델타 함수가 되겠죠. 자, 이건 뭘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을 전 공간에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4파이가 되는 거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먼저 첫 번째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증명하는 건 어떤 거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까? 요거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R이 제로가 아니면 0인 거, 이거는 직접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라플라시안을 구할 때 요거 R분의 1 했으니까 구좌표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배웠었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 U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R분의 1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1을 집어넣는데 라플라시안은 여기에 지금 R 성분도 있고 세타 성분도 있고 이제 파이 성분도 있죠. 성분이 아니라 그 R로 편미분하는 거, 세타로 편미분하는 거, 이제 파이로 편미분하는 게 있는데 U에다가 R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두 개는 세타로 편미분하는 거하고 파이로 편미분하는 건 0이죠. 그게 뭐밖에 안 남습니까?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여기 저 U에다가 R분의 1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미분을 해보겠어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죠. 여기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근데 요 앞에 R제곱이 있었죠. 요거 두 개 곱하니까 뭐가 됐어요? 요거는 뭡니까? 1이 됐죠. 근데 1을 또 R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0이죠. 그래서 이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은 이제 0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나 다 0이냐면 사실은 R이 0이면 0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우변이 r제곱분의 1이죠. 저 r제곱분의 1에 r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한대죠. 그래서 이건 그 0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만 확인했냐면 자 r이 0이 아니면 0이다 라고 하는 1번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을 이제 다 적분을 이제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다 적분을 했더니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4파이가 된다고 하는 걸 해야지 될 텐데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아까 구한 거 아까 r분의 1의 라플라시안 이렇게 되는 거 구했었죠. 자, 이거를 저 라플라시안 자리에다가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거의 비결은 요거 그냥 하면 어렵습니다. 막 무한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거 r분의 1의 라플라시아는 여기에 루트 r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a가 0일 때는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쭉 적분을 한 다음에 a를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그러면 r분의 1을 델제곱한 것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일단 계산하려고 하냐면 루트 r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가지고 먼저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결과를 a를 0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 적분할 때 무엇을 적분하냐면 루트 r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적분한다. 그것의 라플라시안을 적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a제곱분의 루트 r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라플라시안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거 구할 때는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쓴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미분을 이제 합니다. 미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자, 요놈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이게 나왔어요. 여기 요 r에다가 요거 루트 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먼저 미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미분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 있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먼저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요거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쉬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왔죠. 요 놈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값이 나왔으니까 자, 요걸 이제 요 놈을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요걸 미분하면 여기 저 분자 미분하고 분모 미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항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한 항이 됩니다. 요렇게 됐어요. 요 놈을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원래 있던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원래 있던 데다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그 결과 요거 집어넣었더니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요게 이렇게 간단해지겠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r제곱분의 1을 했더니 요게 또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만 적분하면 되냐면 여기에 루트 r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무엇과 같아졌냐면 요것과 같아졌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요 놈을 적분을 합니다. 전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요렇게 된 거 루트 r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라플라시안 요 함수가 됐으니까 요걸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라플라시안을 적분한다는 건 요걸 적분한다는 것인데 전 공간에서 구좌표계로 적분할 때는 요게 뭐가 되냐면 dv가 바로 r제곱 4파이 r제곱 이게 구표면이죠. 구표면에다가 두께 dr을 곱합니다. 그래서 r을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것 같으면 이게 전 공간에서 적분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제 r적분만 되는데 이 r적분은 뭐에 대한 적분이냐면 r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5승분의 r제곱을 적분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적분하는 거 어렵지만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이거 직접 내가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적분 테이블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드와이트 적분 테이블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202.05에 바로 요거 하기에 딱 맞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r 5승분의 x제곱 dx 여기에 뭐가 이제 r이냐면 요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이 r입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5승이니까 이게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5승이 되겠죠. 자,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요 적분표를 그대로 이용할 것 같으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요거 적분하면 저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요거 적분한 거는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적분해서 해보면 3a제곱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기서 적분 결과가 여기 적분만 마이너스 12파이 a 제곱 곱하기 적분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3a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적분 결과가 저기 마이너스 12파이 제곱에다가 3a 제곱분의 1 하니까 그게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4파이가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봤더니 A하고 관계없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게 사실은 뭐냐면 뭘 구해야지 되냐면 자, 저거 R분의 1의 델 제곱 라플라시안 요걸 전 공간에 적분한 게 요 루트 R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의 라플라시안을 전 공간에서 적분한 다음에 A를 0으로 보낸다 그랬죠. 근데 A를 0으로 보낼 필요 없이 A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도 똑같은 값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얼마라는 겁니까? 이 결과가 마이너스 4파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였죠. 바로 우리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델타 펑션일 때 그 디렉 델타 펑션일 때 앞에 마이너스 4파이를 곱한 것이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했어야 됐습니까? 첫 번째로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이 R이 0이 아닌 데서는 저거는 이제 R이 0이 아닌 데서는이죠. R이 0이 아닌 데서는 전부 다 0이다라고 하는 거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요걸 이제 적분해야 되죠. 그게 바로 디렉 델타 펑션의 성질이니까 자, 요걸 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4파이가 된다. 우리가 적분한 건 뭐였습니까? R분의 1 한 거 적분한 거죠.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을 전 공간에서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4파이가 됐다고 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R분의 1을 R분의 1의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그것은 항상 디렉 델타 펑션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요걸 어디에다 이용할지 이런 거는 우리 사실은 1학기 공부할 때는 이제 안 나오고 2학기에서 전자기 공부할 때 이제 이게 이제 가끔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라플라시안이 이런 디렉 델타 함수하고도 관계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우리 4강을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4강을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5강 시작합니다. 5강에서는 이제 물리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5강에서 운동법칙과 힘의 법칙을 시작으로 물리를 시작할 테니까 우리 다음 강 5강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